지난 7월 크게 감소된 불화수소 수입이 8월엔 0%로 완전 탈일본화에 성공하면서 한국 시장을 포기 못하는 일본 기업들의 속타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두 달여 지속되면서 반도체 등의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의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를 통해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은 이달 중 추가 증설한 이 공장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에 들어가면서 LG 디스플레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일본산 불화수소 전량을 이달 중으로 완전 국산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K 머티리얼즈는 2001년부터 산불화수소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했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예 반도체용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로 기쁜 소식들인데요.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매달 평균 3,000톤가량 일본에서 수입하던 불화수소가 7월에는 529톤으로 6분의 1까지 줄었는데 8월에는 아예 수입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대체선 확보를 하면서 두 달 만에 반도체 핵심 소재 중 불화수소는 완전한 탈일본화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는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아직 불화수소 이외엔 핵심 소재들인 섀도우 마스크와 포토레지스트 등의 국산화는 갈 길이 멀지만 수입 다변화를 통해 탈일본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어이없는 무역 보복 조치는 한국 기업들의 저력을 한 번 더 응집시켰고 빠른 속도로 일본 시장을 떠나가면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속타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일본 모리타 화학이 대표적인데요. 한국 수출 비중이 높은 모리타 화학은 일본 기업들 중에 가장 먼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한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도쿄오카 공업은 한국 현지 공장 증설에 나서며 증설된 한국 공장의 생산 용량을 전부 한국 내 EUV용 포토레지스트만 생산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JSR은 벨기에 연구센터 IMEC가 2016년 설립한 합작법인에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삼성이 대체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모든 제품들에 대한 탈일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두 달 동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겪으면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 때리기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시키려는 일본 아베 총리에게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시겠지만 사실 아베의 무역보복 조치가 없었다면 불화수소 국산화는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일본 관광지에서 절망과 비탄의 목소리가 속출했다는데 왜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세요? 지금 대한민국 불매운동 엄청난 단결력으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페페TV 댓글에 추석에 일본 여행 예약 매진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깜짝 놀라서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페페TV에서 자세하게 준비해봤습니다. 그 밖에도 닛산 자동차에 이어 혼다 자동차도 철수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고 현지 언론의 반응 등 유익한 정보로 꽉 채워봤습니다. 지금부터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 올리폰 뉴스 네트워크 방송과 서일본 신문 등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한국인 중 70%가 일본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인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절반에 육박했던 규슈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온천지인 규슈 지역 오이타현 유우시의 온천거리에는 한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 이곳을 찾은 89만 1676명의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은 절반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유우시 관계자는 올 추석에는 기대하는 만큼의 관광객이 오지 않았다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오이타현 베푸시의 스기노기 호텔은 한국인 손님의 예약이 한 건도 없다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일본 철도가 운영하는 17개 호텔의 한국인 관광객 숙박 객실 수를 보면 7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40%가 감소했고 8월은 60%가 줄었습니다. 부산에서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스시마섬의 경우 한국인 입국자 수는 7,613명에 불과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80%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후쿠오카와 한국으로 오가는 항공기와 고속선은 간편과 휴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에 있는 한국 여행사 여행박사의 일본 법인 측은 리먼쇼크 같은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로 이렇게 손님이 줄기는 처음이라면서 지난해 추석은 40상의 한국인 관광객 패키지 투어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한 팀만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행사 거래처인 관광버스 회사에서는 앞으로 1, 2개월 안에 파산할 수 있다면서 규슈 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한국에 우리의 매력을 전하는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을 찾는 한국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 도발 이후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한국인의 70% 정도가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지방 여행지만 타격을 입는 건 아닙니다. 한국인이 매일 300~400명씩 찾던 도쿄 하라주쿠의 레드락은 이제 한국인 관광객이 하루 100명도 찾지 않는 곳이 됐습니다. 추석 기간 동안 인천공항은 어땠을까요? 올해 짧은 추석 연휴에도 국내 여행객들은 일본행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연휴가 짧으면 가까운 일본 여행의 인기가 늘어나는 기존 흐름을 깬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입니다. 15일 관계업계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본으로 향한 여행객 수는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분위기입니다. 먼저 해외여행의 대표 관문인 인천공항 노선별 출국자 수부터 급변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119,572명에 달했던 일본 출국자 수는 올해 56,468명으로 50% 이상 줄었습니다. 연휴 기간을 고려한 하루 평균 여행객 수는 지난해 19,929명에서 올해 11,294명으로 43.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추석은 하루가 토요일과 겹치면서 평소보다 짧은 4일 연휴가 됐습니다. 연휴가 짧으면 통상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일본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올해 일본행 수요는 전년에 비해 급감했습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연휴가 짧을수록 일본 여행 인기는 높아진다며, 그러나 올해는 일본 여행 불매운동 여파가 지속돼 단체 여행 수요가 완전히 꺾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노선 이용률도 지난해와 다른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추석을 전후로 일본 노선을 간편하는 등 공급량 조정을 진행한 점을 감안해도 대다수의 항공사, 여행사의 예약률이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행 티켓 자체를 안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자 수는 폭락했습니다. 주요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의 추석 직전 기준 예약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30%가량 줄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이번 연휴 동안 일본 노선의 예약률이 60%에 불과했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주요 아웃바운드 여행사들의 연휴 기간 일본 여행 수요도 70%에서 80%가량 감소했습니다. 한 LCC 관계자는 후쿠오카, 도쿄와 같은 인기 노선의 평균 탑승률이 90%가 넘고 만석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며 짧은 연휴 노선 공급량 감소 추세를 고려해도 이용률이 줄어드는 건 불매운동의 여파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도 일본 무역 보복 조치가 본격화된 지난 7월 이후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확산돼 휴가철 성수기인 8월부터 일본 국제 여객이 대폭 감소했다며, 최근 일본 여행 예약률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일본 국제 여객 감소 비중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관광업계도 지난해와 다른 올해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 매체인 서일본신문은 예년과 달리 올해 추석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적다는 보도를 전했습니다. 한 관광국 보도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올해 한국 추석 때는 기대만큼 방문객을 거두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규슈의 외국인 관광객 중 절반가량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서도 이 분위기가 이어지자 현지에선 불매운동 장기화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부산 후쿠오카 고속선을 운행하는 JR 규슈는 지난달 말 이번에는 장기전이 될 것 같다면서 당분간 버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추석 기간 동안에도 불매운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일본 여행 매진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일본 여행 매진 기록은 일본으로 운행하는 노선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몇 개 없는 좌석이 매진된 거고,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가는 사람들은 일가 친척이 있거나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 내지는 어쩔 수 없이 사업차 가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순수 관광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전에 비하면 소수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사실 저도 SNS에서 일본 관광을 간 사람을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욕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페페TV의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설득시키는 게 지성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분노한 마음을 삭혀주세요. 대신 제가 좋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닛산차 철수한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고, 대마도 피해 역시도 영상을 통해 팩트체크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혼다도 철수 위기에 놓인 소식이 있습니다. 추석 이후 판매 침체에 따른 영업사원 이탈 현상이 본격화될 경우 혼다의 영업력이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달 15일까지 연휴 기간이 끝나면 혼다 코리아 이지용 사장과 허성중 사장은 판매 감소에 대비해 비상 경영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업사원 이탈을 막고 딜러 자구책을 찾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지용 사장은 지난 6월 대표이사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첫 해부터 판매 급감을 경험하며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자동차 1만 대 판매 달성이란 당찬 포부를 갖고 대표이사로 올라섰지만 상황이 당장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혼다 코리아 자동차 사업부는 지난 8월에 138대 판매에 그쳐 일본차 전성기가 끝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혼다 자동차의 작년 8월 판매량 724대, 지난 7월 판매량 468대에 한참 못 미치는 판매 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8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6,290대로 작년 동기보다 44% 늘었는데 하반기 판매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지난해 중형 세단 어코드 등의 부식 논란으로 고객 신뢰를 잃었다가 올해 다시 판매가 살아나는 와중에 일본발 악재가 터진 것이 뼈아픈 상황입니다. 남은 4개월 동안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혼다 측 입장입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어땠을까요? 지난달 닛산은 58대, 인피니티는 57대 등 115대에 그친 한국 닛산 역시 2008년 공식 출범한 이래 최저 판매 수모를 당했습니다. 지난해 8월 359대를 판매했지만
불매운동 여파로 1년 사이 판매량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2017년 한국인 최초로 닛산 대표이사로 취임한 허성중 사장은 기업 존폐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3년간 37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한국 닛산은 회사의 재무 사정이 일본차 업체 중 가장 어렵습니다. 최근 신형 모델로 교체된 알티마는 7월에 99대, 지난달 17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한국에서 월 4,500대씩 팔리던 주력 세단 알티마를 팔지 못하면 닛산의 영업 인력들은 설 자리가 사라집니다. 한국 닛산은 전국의 닛산 브랜드 21곳, 인피니티 브랜드 10곳의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딜러들이 일선 현장에서 자동차 판매 영업을 하고 있지만 지난달 전시장 한 곳당 평균 3-4대를 판매한 게 고작입니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닛산 본사에서 딜러 이탈을 막기 위해 딜러 지원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판매량이 바닥을 친다면 한국 시장을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다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이 맡고 있는 토요타와 렉서스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판매 감소폭이 덜하지만 사태 장기화로 갈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본 여행 불매 여파로 일본 관광지에서는 절망과 비탄의 목소리가 속출했고 일본차도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추석 기간 동안 일본 여행이 매진됐다고 한국은 냄비 근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신 분들,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추석 기간 동안 일본 관광지에서 절망과 비탄의 목소리가 속출했다는데 왜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세요? 지금 대한민국 불매운동 엄청난 단결력으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7광구만 우리 땅으로 못 박으면 됩니다. 앞으로도 페페TV에서 구고신문이 바라본 한국의 불매운동이라는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대표적인 구고신문인 산케이신문의 한국 내 불매운동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케이신문은 한일 무역 규제에서 발생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실제 행동보다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칼럼을 쓴 구로다 위원은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자주 나타나는 반일 애국 증후군의 일종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이만큼 풍요로운 나라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은 1965년 일본이 준 3억 달러가 기초가 된 덕분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며 한국 방송이 감정적인 반일 애국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주요 신문은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13일 한국 사회에서의 반일 확대를 걱정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한국에서 예전에는 일시적 한정적이었던 불매운동 등의 양상이 변하고 있는 점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일본 비판이 확산해 기업 활동이나 민간 교류까지 해치고 있는 사태를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약 5천만 명의 인구 가운데 연간 750만 명이 일본을 찾았던 한국인 손님이 급감해 지방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일본이 상대국을 모욕하는 헤이트 스피치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니케이는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행사 등 민간 교류까지 한일 관계 악화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마이니치 신문은 대각에 따라 일본 외무상이 고노다로에서 모테기 도시미스로 교체된 것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개선할 길을 찾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이날 표명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가 전쟁 중 징용 노동자를 부린 이른바 전범기업의 제품 구입 자제를 규정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반일 감정을 부추길 수 있는 행위이며 냉정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반응했습니다. 이처럼